네, 통상법 10강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조금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조금은 일단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간섭이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경쟁력을 갖잖아요. 왜? 원가를 갖다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가격. 자기는 어차피 원가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의 마진으로서 진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자국의 어떤 상품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시장을 갖다가 점유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수입국에서는 역으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상계 조치를 합니다. 상계 조치. countervailing duties. 상계 조치. 그게 뭐냐? 보조금 받은 것만큼 너희들 이득 봤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상계관세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아갖고 상계 조치를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상계 조치를 하면은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못 오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보조금을 갖다가 어떤 범위로 그러면 대놓고 너 보조금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상계 조치한다 이렇게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뭐 왜 이게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상계 조치는 어떻게 그 벌금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니네들은 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거 진짜 무서운 거죠. 자,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플라이하고 뭔가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들, 뭐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정 결정이 난 부분들 이런 데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송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불비 즉 재판장이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할 때 누구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성소를 내든 패소를 내렸어요. 특히 패소 내린 경우에 상대적이지만 그 이유를 쓰지 않으면 그게 이제 상고나 항고 이유가 됩니다. 그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결정만 내리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 이유를 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써야지 그걸 이유를 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항소 이유, 상소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상계관세를 때린다. 뭐 표현을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쓰는 표현을 씁시다. 상계관세를 때린다. 부과한다. imposing 한다. 영어로는. 그러면은 당신 왜 상계관세 합니까? 라고 뭔가 물어보면 그 사람 너 보조금 받았잖아. 그럼 뭐가 보조금인데요? 우리 보조금은 아닌데요? 이거 우리는 저 사람이 주식을 제대로 샀는 건데요? 아니면 우리는 대출 받은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보조금의 형식 중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경우를 대출을 본다. 그 다음에 정부 조달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경우를 정부 조달을 보고 그 이하의 것은 정부 조달을 보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보조금을 본다.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을 도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방법 중 어떤 경우가 보조금이고 어떤 경우가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거죠. 명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조금으로 이제 간주되는 경우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 귀속된 민간기관에 의해서 직접 바로 줘버린 거. 바로 줘버린 거. 이거는 뭐 눈에 띄는 보조금이죠. 그 다음 잠재적이라는 말이 그냥 포텐셜한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원지급 또는 채무부담. 채무부담 하는데, 채무 뭐 때문에 부담하는데, 채무부담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 채무부담 하는데도. 그래서 이 기업이 쫄딱 망하면은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인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 아니면 또 이 기업이 쫄딱 망하면 여기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인데, 뭐, 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전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역병이 돌았다. 내지는 뭐 나라에 이 기업은 지금 그 특별하게 뭐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이래가고 뭐 지금 안 받는다. 그럼 세금이라는 건 결국 뭐고? 그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 다 빼고 한 게 뭡니까? 사실적인 이득이 되잖아요. 그죠? 경상이익에다가 세금 빼고, 그죠?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 서비스의 제공, 구매 등 재정 지원한다. 자, 재화를 구매해준다. 서비스 제공해준다. 여러 가지로 해준다. 그럼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사실은 재정 지원하면, 재정 지원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돈은 안 들어가는 거죠. 기업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에 갖고 이제 가격 지원이 있는 경우도, 그죠? 가격을 갖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사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지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판단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부 다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전부 다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이게 그냥 단번에 눈에 봐서는, 근데 정부가 공공기관에 바로 직접적인 자원 지원을 이렇게 국제적인 기업에 이렇게 주겠어요? 어디 밥하기 가서 상계관세 맞을 건데. 그렇게 안 주겠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수익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너버스 하겠죠. 판단이 힘드니까 방어적으로 그냥 상계관세를 때리려고 하겠죠. 그건 상대적이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상품 및 교육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건 상품에 관해서입니다. 상품. 그렇다 서비스는 다시 있고 지적 대상은 다시 있습니다. 자, 일단 상품입니다. 상품.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뭔지 내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에서 어디를 속하는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빨리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코끼리를 잡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잡아가 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게 뭐, 이 부분이 내가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뭐,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모르죠. 봉사가 코끼리 코 잡듯이요. 그렇지만 딱 보고서, 전체적인 모습,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좀 더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요건 요거와 연계되는 거구나. 요거 다음에는 또 다른, 지금 상품에 관한 협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있고 지적재산권이 있구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좀 더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TO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제제도죠. 구제제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구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부속소가 있다고 들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탁, 잡아요. 잡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상품 교육에 관한 협정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있다. 상품에 대한.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우리 다른 말로 많이 들어봤죠. 세이프가드랍니다. 세이프가드. 안전을 지키는 가드다. 경비원이다. 안전경비원.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보조금이나 덤핑하고는 좀 달리요. 어떤 물건이 팍 들어와서 자기 마켓의 마켓 쉐어를 갑자기 아큐페이션 합니다. sudden occupation, sudden attack입니다. 갑자기 팍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짜로 획기적인 발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사게 만드는 그런 아주 팬시한 그런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수입국 그 자국의 제품이 완전히 크래시 되겠죠. 촥 내려 디크라인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산업 피해가 야기되고 우리가 한 기업이 크랩션 된다는 이야기는요. 그 기업 자체만 보면 안 되죠. 그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철강 기업 하나가 도산한다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직접적인 종사자들, 그 다음에 어떤 간접 종사자들, 하청업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유통업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나라에 원자재를 대는 업체. 그 다음에 그 현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기관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건 완전히 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정부가 세이프가드 해야죠. 안전가드, 경비원이 돼야 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 우리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세이프가드 한번 맞았잖아요. 그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그렇게 좋은가 봐, 우리게. 근데 세이프가드를, 미안합니다. 우리 반등핀, 그죠? 근데 세이프가드를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게 비관세 무역장벽 중에 가장 엄격합니다.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이프가드 장치. 그래서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까다롭기 때문에 잘 발동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는, 딱 막는 거죠. 근데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게 이제 일정한 이제 명령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국회의 어떤, 그게 아닙니다.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 너무 급하니까, 뭐 동의를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일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딱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고, 이제 여기에 피해를 입은 이제 기간이, 이제 국내 산업이 몸을 추스릴 기간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야, 너가 이유가 뭐냐? 왜 너 쟤네들한테 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권투 시합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녹다운 되는데 심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일단 말려야 되죠. 너 저쪽으로 가 있어. 그다음에 하고 이제 너 이렇게 추스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저기는 뭐 이렇게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기계화 시켜가지고 원가를 억수로 줄인 것 같아. 자, 그럼 너희들도 줄여. 그럼 인원 조정 좀 하고 구조조정 좀 해야. 그럼 이렇게. 적정 구조조정. 기계도 좀 낡은 거는 버리고 새 거로 하고 저 기계 좀 필요하면 빨리빨리 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트 1947입니다. 미안합니다. 가트 1947 최초의 가트 협정에서는 수입 수량 급증으로 인하여서 자국산 피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긴급 수입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발동하더라도 자, 체국 대우 원칙을 준수하죠. 체국 대우 원칙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들. 체국 대우 원칙이 뭡니까?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이. 무슨 말이냐?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죠? 혜택이. 자, 그러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왜 저 나라는 세이프가드 똑같은 냉장고인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자. 저 나라는 똑같은 냉장고를 갖다가 그 수출을 하는데, 자, 저 나라는 수입을 허가해 줬어. 그러면 저 나라에게 준 혜택을 나에게 주는 거, 나에게도 다오.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게 체국 대우입니다. 자, 근데 나한테,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자. 그럼 나한테 수출을 막았다. 자기 나라한테 수출하는 걸 막았다. 그럼 역으로도 뭡니까? 체국 대우라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도 막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은 똑같은 규제도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특별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전체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 물건, 비슷한 물건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이 체국대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체국대우라는 것은 원래는 최고의 혜택, 어떤 나라의 수입자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을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이 줘야 되는 건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혜택 아닌 의무도 뭡니까? 똑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가 함부로 발동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나라를 갖다 세이프가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해버리면은, 내가 수많은 나라와 적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나라에 수출할 우리 물건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함부로 발동을 못합니다. 자, 못하죠.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회적인 방법을 조금 뒤에 합니다. 회색지대라는 회색 그레이 에리어 회색지대라는 이런 그 방법을 쓰는데요. 회색지대라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다른 여러 나라도 혜택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량이 증가한 그 나라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수출을 조금 줄여줘. Voluntary Export Restraint VR 즉 자율수출 규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좀 해줘.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세이프가드는 발동하지 않을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자, 이게 자율수출 규제. 그 다음에 또 시장질서유지협정. OMA.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나 아니다. 뭐, 무슨 소리 하노? 이래 되면 이제 어쩝니까?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건 일단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는 거하고, 그냥 건전한 경쟁자하고 대우하는 거를 갖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반덤핑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물건 100원에 파는데 눈에 띄게 우리나라 와서 50원에 판다. 그럼 너 뭐 때문에 50원에 파냐? 이거 아닙니까? 너는 우리나라 마켓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조금 일단 저쪽에서 바이오레이션 한 거 아닙니까? 위반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에 관한 것 상계관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 보상받으면서 하니까 자유롭게 너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완전 엉망진창인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팔고 말이야. 우리나라 산업 죽이고 그거는 맞지 않잖아. 이거는 뭐 쉽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나타나면. 근데 이제 세이프가드는 내가 정상적으로 해갖고 정상 물건 파는데 저거 나라에서 내 물건 많이 팔린다고 불평해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엄격하니까 근데 이제 엄격하면서도 또 뭐냐? 반덤핑은 그 나라에서 대면서만 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만. 근데 반덤핑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왜? 이거는 반덤핑을 할 만큼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이프가드 대상이 되는 물건은. 적법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일단은 다른 방법, 즉 회색지대를 쓰는 거죠.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때는 그 상품에 관련된 모든 체국대국에서 체국대회는 최고의 혜택을 주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 혜택을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그 규제도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함부로 못하니까 이제 자율수출 규제나 시장 질서 유지 협정이다. 요걸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Ordinary Market Agreement 요거를 이제 써가지고 수입자를 선언한 요걸 갖다 이제 우회했다. 요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사금은 있다.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다. 회색지대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선별적 결과를 가져오고요. 요거 뭐 회색 그 다음에 이제 제국대의 문제 그리고 회색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입장이 천연하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47년 세이프가드 협정 자체의 실효성이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하냐. 세이프가드 자체를
설정을 해놓은들 전부 우회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래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세이프가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신 있으면 해라. 예를 들면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자국 그 어떤 외국의 상품 때문에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국 상품이 자국 기업이 어떤 갱생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세이프가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VR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거죠. 마켓 안정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선별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결국 이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까? 무역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역을 막는 역할을 자유로운 무역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선진국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그래서 압력을 넣으니까 왜 후진국들이 어떤 것을 특별하게 뭐 후진국만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력 부분에서 좀 싸고 우세하니까 뭐 미국의 어떤 좀 특화된 그런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걸 합시다. 농업 같은 거 농업이 미국이 농업이 앞서지만 모든 농업 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정의 어떤 국가에서 노동력을 앞세워 가지고 그죠? 어떤 제품을 갖다가 미국에 수출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자국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크랩션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이제 여러 나라와 적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쌍무협정을 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뭐 다른 걸 이상하게 너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보복 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WTO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세이프가드 대신 선택적으로 VR이나 COP 하는 거는 OMA 하는 거는 즉 시장 안정화 정책을 쓰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요인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이프가드가 원래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취지대로 실현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우회적인 방법, 회색지대를 통한 즉 아까 VR이나 수출 금지 협약이나 아니면은 시장 안정화 협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수출 국가를 갖다가 압박하는 선택적 쌍무협정에서 압박하는 이러한 것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WTO는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가트 1947년에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회색지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회색 지역에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도 안에 끌어들이면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수입 제한 조치도 발동 요건하고요. 또 적용 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 기간까지. 그죠? 몇 년 동안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든 조항들은 또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이프가드 위원회라고 해서요. 세이프가드가 했는데 반드시 이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러한 시스템대로 이러한 규정대로 이 세이프가드가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감독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 협정에서는 선별적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선별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세이프가드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VR이나 OMA, VR은 Voluntary Export Restraint고요. 자율적인 수출 억제 정책, 즉 수출 절제, 수출 통제 정책이고요.
OMA는 이제 요거는 the ordinary marketing agreement입니다. 그죠? 시장 안정화 장악.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한 그런 협상입니다. 그죠? 자, 뭐 정상적인 시장 안정.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쌍무관 협정. 그 개개인이 요걸 하는 대신에 결국 뭡니까? 다른 걸 갖다가 보복 조치하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이프가드를 한다.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는 한 후에 3년간은 또 다른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죠?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철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입 제한 요건에 일치되지 아니하면요. 아니하면 뭐가 요거하고 요거가 이런 해석 제도는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자의적이다는 거죠. 알겠죠? 자의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우리가 5장이 6장인 것 같은데 5장으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5장이네요. 5장에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자, 지금까지 상품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을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품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상품 교육 했고, 그죠? 그러면은 서비스 부분이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이제 쭉 우리가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쟁 해결 양해 및 무역 정책 검토 제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남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을 보면요. 서비스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베이가합니다. 베이가. 그러니까 무엇을 서비스를 볼 것이냐. 상품 눈에 보이잖아요. 컴퓨터, 자동차, 세탁기, 다 눈에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자,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 그럼 일단 뭘 서비스를 볼 거냐는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뭘 서비스를 볼래? 뭘?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서비스 교육은 자유화 조치와 관련 서비스 교육의 자유화를 말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관세보다는 시장 접근에 내공되어도 왜 그러냐? 서비스는 자국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게 관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맞잖아요. 상품은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머무릅니까? 상품은 당연히 거기서 머무르죠. 세관에서 머무르죠. 부두에서 머무르죠. 자, 그래서 커스텀 라인에서 머무르죠. 자, 그래서 커스텀 라인에서 상품의 교육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관세죠.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그게 제일 이슈겠죠. 근데 서비스는 어디 서비스 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그 세관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비행기 타고 바로 들어가죠. 공항으로. 어디 자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세하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뭐냐면 자,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최고 대우를 받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국인들하고 내국 기업과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느냐, 내국인 대우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똑같이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 시장 접근을 하는 방법 가운데서 내가 국내에 있는 그 나라의 내국 기업과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어떤 겁니까? 금융, 의류, 교육, 식음료 뭐 많죠, 그죠? 뭐 그다음에 교통도 서비스고, 그죠? 뭐 한두 개가. 자, 일단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장 접근이라는 것은 내가 금융 분야에서 상대국 시장 현지 법인 설립해갖고 가능하냐? 자, 중국에 우리 투자한다. 우리 혼자 투자 가능하냐? 투자 가능 안 하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 합작해야 된다. 합작 어떻게 해야 되나? 지분이 반 이상, 반반씩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시장 접근 아닙니까? 내가 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사장도 안 되고, 내가 경영진도 안 되고,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뭐 주식 투자를 해야죠. 그거 와서 그냥, 그, 차익이나 그냥,
노려야죠. 그건 아니죠. 기업을 투자하는, 서비스 투자하고 상품을 투자하는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장 접근 후 해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다른 금융기관이 있다 하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 대구은행이 있다. 그럼 이제 다른 은행, 미국에 이제 은행이 들어왔다. US뱅크 들어왔다. 그럼 내가 똑같이, 여신 할 수 있을 뿐더러 똑같이 그 국가에서 그들에게 주는 혜택과 내국 기업가 주는 혜택과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국민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서비스에 있어서의 내국민 대우는요. 서비스는 영업이잖아요. 그날 영업이 하는데 영업하는데 니는 안 돼. 이렇게 해보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똑같아도 될도 말도 안 돼. 우리나라 기업들 서로 간에도 잘 되는 데가 있냐면 아니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외국 기업들은 와서 여러 가지 foreign cost가 있잖아요. 외국에 와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써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좀 더 비용으로 되고 그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기업은 생존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마저도 틀린다면 대우마저도 틀리고 권한마저도 틀린다면 기회마저 틀린다면은 그건 힘들죠. 그건 안 되네. 그건 똑같아야 된다. 그게 가능하느냐? 시장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대우를 똑같이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무슨 말이겠죠? 관세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죠. 왜? 어차피 국내에 들어왔는데 뭐 관세야. 나갔다 왔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에서 관세가 아니라 안에서 이제 내국민 대우를 받으면 내국민과 똑같이 내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세금의 어떤 그게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트 때도요. 내국민 대우는 중요했습니다. 내국민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 교육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비스 교육입니다. 상품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의 일반 협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데 회원의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는 데 했습니다. 가트에서 일반적인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지고 서비스 무역에서는 WTO에서는 일반적이 아니라 자유화 교섭을 통한 구체 양어 적어라 스케줄 표하면 양어 커미트 양어 서로 이거 적어라. 서비스 무역에서 그럼 좋다. 서비스 무역이 네가 허용할 게 뭐냐? 파지티브로 적어라. 파지티브 허용할 것을 적어라. 허용할 것을. 자, 품목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자, 적어라.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의무라면 일반적인 의무 뭐 하잖아. 베이가 하잖아. 베이가 하다. 일반적인 의무라는 게 뭐가 일반적인 의무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나중에 싸움하다가 이게 일반적인 의무다. 저게 일반적인 싸움하다가 볼일 다 보고 종친다. 그럼 얻는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라. 적어서 서로 간에 양어 서로 도장 찍어라 이거죠. 그렇게 구체화라고 한 거죠. WTO에서. 알겠죠? 그래서 커미트하라. 커미트먼트. 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가토와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 자유화를 초과하라. 자유화 추구. 자, 근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상품 개념의 자유화와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서비스 무역에서는 자유화 추진 방식도 가토와는 독자적인 서비스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자, 조세요. 우리가 상품 교육에서의 자유화는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까? 자유화하는데 관세였잖아요. 관세가 높으면 못 가는 거죠. 관세가 높은 나라에 그 나라에 못 들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상품 교육에서는 시장 자유화를 즉 자유 트레이드, 즉 프리 트레이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세가. 그죠? 관세가 장애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근데 이제 서비스는 관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서비스는 국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들어가는 그 나라에. 그럼 서비스에서는 뭡니까?
그럼 관세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이가 한 거죠. 그래서 관세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딱 그걸 정해놓고 그 정해진 상품에 대해서 일정 요리 관세를 매김으로써 딱 되고, 그럼 그걸 또 다른 나라의 관세 그와 비교해가지고 아 이거 높다 낮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냉장고는 똑같은 냉장고입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으로 수출될 관세, 프랑스로 수출된 관세, 중국으로 관세 딱딱 나오면 비교되죠. 근데 서비스는 뭡니까?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야 그게 우리 거하고 차이다. 우리는 너 거하고 서비스 질이 달라. 이렇게 부르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냉장고는 비교가 되죠. 몇 리터다 딱 하고 요건 되고요. 뭐 안에 있는 컴프레셔가 몇 마력짜리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됐고 몇 리터짜리고 전기 얼마 먹고 그러면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을 조금씩 해가지고 가중치를 두든지 어쨌든 비교가 돼요. 근데 서비스는 아니다. 내가 완전히 틀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회사에 성형을 하는데 아니다. 내 거는 완전히 너가 수준이 틀려. 이래버리면 왜 수준이 틀리냐 설명해봐.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손재주가 다 틀린데 만족도가 틀리고 이게 그렇다.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거다 이거죠. 서비스라는 것은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자유 추진할게. 자 그럼 자유 추진하는 방식 두 가지 해보자. 자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되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안 되는 거는 기입해놓고 나머지 다 된다. 이건 네거티브. 그래서 안 되는 거에 초점을 준다는 것은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나머지는 다 된 거야. 파지티브는 마찬가지로 요거만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자,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파지티브를 씁니다. 품목. 무슨 말씀이냐? 요런 품목만 우리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성형외과 중에다, 의료계다, 성형수술, 예를 들어서 척추교정, 요거만 돼. 나머지는 안 돼. 대신에, 그 다음에 뭐냐? 네거티브는 뭐냐? 자,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외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 이 말이죠. 조건, 자격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그 다음에 품명, 그죠?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는 파지티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야기했죠? 요런 사람들 말고는 다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죠. 6년제 의과대학을 의사 결격 사유가 4년제 의과대학을 4년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은 안 돼. 예를 들어서 6년제 이하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년 이상 나온 사람 다 된다. 자, 그거만 이제 딱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네거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거티브 방식은, 서비스 협정, GATS, 발효 당시의 국별양업부는 각 나라가, 문서화한 거죠. 자, 자기가 딱 쓰는 겁니다. 양업표라는 것은, 자, 내가 너희 나라에 진출하고 싶은데, 너희 나라에서는 요렇게 좀 해줘라고 자기 희망사항을 적은 거죠. 그럼 상대도 적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양어표라고 합니다.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죠? 양어표라고 합니다. 자, 각 나라는 그런 양어표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요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럼 요런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이제 무역 장벽을 모두 기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역장벽을 다 기재하고 합니다. 자, 요럴 때는 안 돼. 요럴 때는 안 돼. 요거 빼놓고 다 되는 거예요. 양어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합니까? 자, 다음에 이제 각자가 이제 나중에 양어표는 원래 그런 건데, 그 양어표를 기준으로 해갖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오더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리플라이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걸 국별 양어표합니다. 상대가 요구를 했을 때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맞은편이 뭔가 자 요런 경우라 요런 경우 좋아 그럼 요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적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국별 양어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단 국별 양어표에서 좀 기재합니다. 자 좋아 너가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업을 하고 싶어? 좋아 그럼 요런 경우는 안 돼 라고 딱 적는 등. 그 다음에 거기 기재 안 된 거 거기 기재 안 된 건 모두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딱 기재가 합의한 이상 나중에 와가지고 불리하다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화 추구입니다. 포지티브는 역으로입니다. 포지티브에서는 허가한 것을 자 요런 거 허가한 거 자 어떤 건가 자 6년제 여가대학을 나온 사람들 뭐 나온 사람들 뭐 쭉쭉 기재한 것만 가능하나 기재한 것만 가능하나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죠 기재한 거에 대해서만 자기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ATS는 절충안이죠 개도국 입장에서 수용할 개도국들을 봐서 또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절충안에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컴바인 했다는 겁니다.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이퀄리티 했다는 거예요. 즉 절충했다는 거예요. 절충했다. 그죠? 절충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절충 제도를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양어표에는 가능한 분야에는 포지티브를 씁니다. 자, 요거만 가능하다.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요거만 안 된다 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걸 갖다 절충했다.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품목, 우리 상품을 보면 품목, 되는 분야는 요런 부분만 된다라고 우리가 되는 부분을 예시를 했고, 그죠? 그거는 이제 포지티브였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경우에, 그죠? 자격이라든지 방식, 제한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데는 영업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 사업 되는 부분은 그래서 뭐 성형외과, 내과, 의과 이렇게 딱 됐다. 자, 이거는 뭐냐? 포지티브죠. 자, 그 다음에 뭐 자격 부분, 어떤 부분. 자, 그런데 요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 말고는 나머지 다 네거티브. 그죠? 그걸 나누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건 자격과 품목을 나누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그죠? 분쟁 해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절차에는 뭐냐면요, 자유 추진 방식 지금 방금 했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서비스 교육 협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전에는 뭘 우리가 공부했나요? 우리 뭘 공부했죠? 앞전에는 상품 교육에 관한 협정에 가서 그 분야를 공부했고 지금 서비스 분야 협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분야 협정 개설이라는 것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성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거죠. 자, 서비스 교육 협정에 있어서의 분쟁 해결 절차는요.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분쟁 처리 최후 수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WTO의 특징이 뭡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재.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긴 자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서 분쟁 처리의 최후 수단이 보복 조치는 최후 수단이겠죠. 그죠? 세 가지 보복 조치가 인정이 되는데요. 동일 분야에 대한 서비스 분야,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복. cross retaliation. 자,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겼다. 문제를 발생시켰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품목, 이 나라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 리텔리에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완전히 다른 서비스 품목 위에 상품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 링크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동일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고, 또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 다른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복 조치할 수 있고, 이거는 서비스 분야 말고 그럼 없다면은 상품 분야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특히 서비스 무역에 특유된 것이 아니라 상품 무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형태의 무역의 보복에 무역 조치에 포함되는 조치입니다. 그죠? 제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가트에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지금 보는 겁니다. 개설이라는 것은 특징을, 즉, 서비스 교육에 관한 협정을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부속서가 있습니다. 그죠? 부속서, annex, 그죠?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와 통신, 운송,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있죠. 등 전문직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취합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 그죠? 이거 좀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행 업무, 통신, 운송, 이 같습니까? 다 틀리죠. 이거 다 전문직이면 틀립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교육 협정의 모든 서비스 분야를 일괄적으로 롤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일반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속서를 갖다가 annex를 갖다가 각각의 부속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를 7개로 나누어 가지고 부속서를 갖다가 따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비스 교육의 어떤 특징입니다. 교육 협정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없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교육 협정의 서문을 이제 해보죠. 특징은 이제 우리가 봤고요. 특징은 이제 봤고, 이제 서문을 보면은요, 서문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협정의 기본 목적. 자, 이 서비스 협정은 뭐 때문에 하느냐? 향후 협상의 진행 및 고려사항 등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서문 자체는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후에 어떤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협상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같은 이제 방향 제시적인, 즉 가이드라인적인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상의 어떤 서문에서의 주된 이제 포커스는요. 초점은 공개다. 점진적인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자.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개발도상국들 하고 선진국들이 똑같은 레벨에서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개발 단계가 틀리고 각국의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가 개발도상국 같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막 수립하고 하려는데, 야, 서비스 무역 자유화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 목표를 존중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의 규제 조치를 그럴 경우에 도입을 허용해줘야죠. 똑같이 말이죠. 선진국이 자기들 유리하다고 후진국에게 야, 너 무조건 개방해야 돼. 너 저 이런 그 레스토랑트 하면 안 돼. 규제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런 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자기 나라들의 각자의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는 신규 규제 조치 정도는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되죠. 그죠? 또한 회원국들 간의 호혜와 이익을 정진해야 되고요.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의 균형 확보를 나타내는 다자간 협상을 자, 권리 의무 같은 것도 이제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를 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균형을 갖다가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다자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반적인 선언적인 그죠? 제너럴한 이러한 이제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또한 이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채빈 그 개발도상국들의 특수한 경제 사정 고려해야 되죠. 무역력 재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이건 안 그러면 그 세계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선진 국가들의 뭐 가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을 닫은 거잖아요.
가트가 그 계속적으로 후진국들, 신흥국들의 어떤 불평에 의해 가지고 왜 가트가 설립된 당시에는 전부 신흥공업국들, 즉 전성국가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에게 좀 더 위주로 그죠? 자기들이 생각이 더 많이 개입된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트가 진행되어 있고 50년의 세월이 흘렸죠.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과 불평들이 이어졌고 결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후진국들의 어떤 그 의견을 받아들여져서 WTO가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WTO에서는 이런 후진국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서비스 교육 협정은 서문 본문 6개 장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8개의 부속서 및 각국의 양어표 그 다음에 양해각서 하나, 그죠? 결정이 7개, 양해사 1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건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본문협정에 추가돼 이와 같이 동일한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진 부속서, 그죠? Annexes, 부속서는 이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까 서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죠? 하나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갖지만, 부속서는 본문과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체국 대우의 의무 면제에 대한 관한 부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부속서를 보통 보면 이제 체국 대우를 하는데 그 체국 대우 의무 면제에 관한 후진국도 또 똑같이 체국 대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후진국이 똑같이 같이 놀라면 안 되잖아요. 후진국에 맞는 경제 상황에 맞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레벨을 가져야죠. 그죠?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체국 대우 좋다. 너가 체국 대우 다 똑같이 안 해 좋다. 인력 이동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 부속서, 통신 부속서, 항공운송 부속서도 기본적으로 5개 부속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3개의 부속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5개 부속서 있다 했죠. 자, 체육 대우 의무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다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인력 이동 부속서, 금융 서비스 부속서, 통신 부속서, 항공운송 서비스 부속서 5개 있죠. 그다음 여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추가 협상이 추가되면서 금융, 그죠? 금융, 그 다음에 해운, 기본통신, 제국 해결하게 이것 때문에 제정된 3개의 부속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추가 협상이 되면서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죠. 있는 것 다음에 추가 협상이 되면서요. 금융은 기존에 있었죠. 그다음에 해운, 기본통신도 있었죠. 통신 부서, 그다음 체육대도 있었죠. 여기서 더 3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총 8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양어표, 스케줄이죠. 스케줄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상대국이, 즉, 두 나라가 서로 간이 뭡니까? 문서화한 겁니다. 자, 내가 인정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를 먼저 문서로 가져갑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오퍼를 하죠, 오퍼. 그럼 저쪽에서 카운트 오퍼를 합니다. 그럼 좋아, 이렇게 우리 해줄게 라고 해주는 이 2개를 갖다가 우리가 모두 다 문서화한 거, 이걸 갖다가 뭐라면, 그걸 갖다가 양어표,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스케줄. 알겠죠? 양어표. 서로가 이제, 서로 양해하고 허가한 겁니다.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도, WTO의 특징이 이 양어표도 부속서로서 이 협정 일부가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어표를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어표를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속서도 갖고요. 그 다음에 부속서하고 이 협정. 부속서는 이제 추가된 것을 그 부속서에다가 추가나 개정된 것을 그 부속서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입을 한 거죠. 그죠? 일종의 문서입니다. 그죠? 양어표도 그것의 문서고, 그죠? 다 법률적인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강요급의 결정, 디시전. 강요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대표들이죠. 그죠? 각국의 대표들입니다. 이 협정면 디시전은요, 본문은 아니지만, 서비스 협정 운영상 본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기구에 의한 강요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강요 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실적으로 본문과 동일하다. 이것은 상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서비스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교육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협정 제14조의 예외 중 환경과 서비스 무역의 관계에 관한 자, 환경하고요. 서비스 무역 관계에 관한 검토 작업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과 서비스 무역 관계에 관한 검토 작업부를 갖다가 워킹 그룹을 하죠. 검토 작업부를 워킹 그룹 설치를 결정했다. 자, 그렇게 딱 알고 있습니다. 서문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냐면 기본 통신, 금융, 전문 서비스, 인력기동, 형성, 아까 하죠. 5개 분야의 우루과이 라운드 추가 협상을 선언한 강요 결정을 또 그거 돼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각서, understanding 그러죠. 자, 근데 금융 서비스 자유에 관한 양해각성, understanding은요, 서비스 중 부속성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추가되지 않아가지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죠? 부속성이 추가되어야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이것은 금융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 그러니까 어쨌든 양해다. 양해각서다. 그죠? 양해각서다. 자, 서비스 협정의 그 정의하고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자,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과는 달리요. 국경에서 물리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죠?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죠. 그래서 서비스의 국경에서 공급, 다른 나라에서 공급하는 소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국의 각종 규제 조치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서비스 상품 무역은 흐름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들어오면 일단은 뭘 신고해야 됩니까? 자, 인보이스, 그죠? 그다음 패킹 딱 나옵니다. 인보이스 패킹. 자, 그러니까 이제 상품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가도 패킹에서 딱 나옵니다. 근데 서비스한 것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네가 뭐 진짜 우리한테 뭘 교육을 했냐? 안 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국경이라는 것은 일단 넘나듭니다.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공급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서비스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규제가 쉽지 않죠. 안 보이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와서 뭐 누가 자,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뭐 한다, 서비스 한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와가지고 뭐 와서 서비스 한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 없습니다. 자, 이 협정은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과 소비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국들의 각종 규제 조치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보고 못하도록 하는 거. 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자 이거죠. 자유하자. 그런 데에 대해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규율하자. 야, 왜 막냐?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교육이다. 왜 막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규율 대상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비스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특정 산업 분야가 협정 문상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이런 거는 서비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자 이거죠. 뭔가 이슈가 났을 때 보자 이거죠. 구체적으로 보자. 그죠? 자, 그걸 판단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자, 우리가 조치를 measure라 합니다. measurement, 조치. 자, 서비스 협정이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자, 조치라는 서비스 협정을 방해하는 거죠. 규율하는 거죠.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행국에 대해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조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서비스 협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자, 자유롭게 하자. 규율하지 말자. 자, 규율할 때는 뭔가, 절차와 뭔가 어떤 명료성 있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서비스 협정입니다. 근데 그 이제 서비스 협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걸 서비스를 규율했는지, 서비스를 못하도록 했는지, 서비스를 방해했는지는 그럼 뭐로 판단할래? 그럼 구체적으로 보자. 구체적으로. 그럼 뭐, 서비스가 뭐다. 이런 모호성, 추상성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자. 자, 그리고 이거를 규율하는 데는 모든 조치들, 모든 종류의 measurement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뭔가를 공급자가 뭔가를 방해를 받았다 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조치로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이었어요. 이제 본문을 봅시다. 자, 서비스 협정의 본문에서는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서비스 협정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요. 서비스를 어떤 걸 보냐.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어떤 것을 서비스에 대한 규율로 보느냐. 중앙정부, 지역 또는 지방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도 포함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도 규율 대상으로 본다. 그것도 규율로 본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영토 내에 지역, 지방정부, 기관들과 비정부들이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하죠. 그 사람들이 함부로 서비스 규율을 갖다 체육 대우 해라 이 말이죠. WTO에서 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전부 다 그러한 합리적인 조치,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정부 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협정 그렇지. 그거는 이제 정부의 권한 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는 그거는 서비스 협정의 적용대에서는 제외된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자유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를 똑같이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고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하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다. 보건소에서 한다. 자, 서비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외국 병원들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 그까지가 안 돼 있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국 병원이 영업할 수 있는데 보건소가 있다. 보건소가. 근데 보건소에 가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공짜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영리병원이 봤을 때, 야, 저거 공짜로 하는데, 저거 공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득을 못 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행위가 서비스는 맞아. 그렇지만 그거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잖아. 그 국가가 오래전부터 영세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던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들어와서 저거는 우리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야. 공정한 서비스를 갖다가 해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자, 그거는 이제 아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말고 그런 국가기관이 고유 권한 말고는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 체국 대우를 해줘야 되고 서비스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 교육을. 알게 모르게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품 교육처럼 비관세 장벽을 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정부 권한이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를 하면 자 어떤 거냐? 상업적 차원에서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보건소 상업적 차원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관계 있지 않아야 하는. 또 보건소 하는 데서 또 다른 사람은 보건소 또 있습니까? 국가 말고 다른 아예 없잖아요. 왜냐면 국가 고유 권한입니다. 그죠? 법으로 또 인정되어 있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상업으로 하고 있으면 공사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분쟁의 노조가 있죠. 공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 기업하고 경쟁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비스를 보면 안 된다. 그거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상품교육제처럼 어떤 거 상품교육제처럼 보조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또 다른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알겠죠? 체육 대우를 안 해준다거나 내국민 대우를 안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규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0장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11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